올해부터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만 향후에는 전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주 52시간제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게 올해 바뀐 법이거든요. 모든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기준 근로가 40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2시간씩 연장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전에는 12시간 막교대 근무를 한다거나 병원에서 24시간 막교대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장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로자를 더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52시간을 넘기지 말라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나머지 시간은 휴가로 줘라. 더 이상 그렇게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를 통해서 근로자를 혹사시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재의 노동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을 안 하면 도저히 일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매일매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몰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휴가를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몇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 40시간 플러스 12시간에서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52시간을 넘겨가지고 연장 야간 근로 수당 많이 받겠다고 근로자들이 요구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52시간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도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임금이 너무 많이 줄어서 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했다, 사인 받아놨습니다 라고 저한테 서류 많이 가지고 들고 오시는데 소용없습니다. 52시간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자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충분히 정리를 해놨고, 만약에 변형 근로제로 해서 주말만 바빠요. 우리 사업장은 평일에는 일이 없고 주말에는 연장해서 근무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52시간제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하시고 평일에 휴일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주요일은 주말에 준다가 아니고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거나 이틀을 쉬게 해서 몰아서 근무한다. 주말을 더 열심히 근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업장의 특징에 따라서 그거조차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니고 일주일에 52시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주말 근무나 연장 근무 또는 야간 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디자인을 우리 사업장에 맞춰서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러한 내용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취업 규칙 안에 반드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형 근무제를 실시한다. 아니면 선택적 근무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반드시 취업규칙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내용들은 어디다 신고한다? 노동부에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형사처벌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부분이 또 발생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이 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한다? 사업주인 오너가 작성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징계에 대한 부분, 해고에 대한 부분, 입사에 대한 부분,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 회사 내에서는 그것이 헌법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에서 규정한 부분들의 범위 내에서 내가 정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근로자들이 그 취업규칙을 볼 수 있도록 식당 앞에 비치하든 아니면 사무실 벽에 비치해도 됩니다. 그렇게 비치해 놓고 항상 수시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서는 우리 회사 취업규칙이 어디 있나 어디 책장 안에 들어있는 거 반드시 챙기셔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비치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근로계약서를 맺을 때 함께 참고하셔서 그 내용에 사인도 함께 받으세요. 그럼 간단합니다. 근로자 동의서 그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뒷장에 근로자들 설명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부분들에 대한 사인을 받아서 근로자 동의에 의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올해 바뀐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차를 지급해라 라고 2018년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차를 줘라 라고 하면 1년이면 12달이면 첫 달을 제외하고 11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근로자에게는 15개가 연차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지난 근로자가 퇴직하면 26개를 줬단 말이에요. 휴가를 못 주는 경우에는 임금 한 달치가 더 나가는, 임금 한 달치가 12달 근무하고 13달치가 나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자라고 해서 3월달에 바뀐 법이, 이 법이 시행된 게 정확히 얘기를 해드리면 11개를 쓰는 데 있어서 근로자에게 촉진해라. 그거를 써라. 무조건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썼다. 라고 한다면 별도의 월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11개는 별도로 발생 안 한다. 대신 전제가 뭐다? 반드시 쓰라고 촉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1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촉진을 해야 돼요. 너 써라. 그리고 내일 나오지 말고 월차를 반드시 사용해라. 그리고 사업장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휴가를 다 사용하게 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쓰란 소리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 우리는 항상 나와서 매일 출근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강요했다면 그 사람은 11개가 별도로 임금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고 올해 바뀐 법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 사업장에 들어가셔서 연차, 월차 대장 확인하시면서 그 내용 체크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아니 여름 휴가도 연차로 월차로도 가능해요. 여름 휴가 따로 주고 월차 따로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로다가 받으시면 됩니다. 월차 계획서 내실 때 여름 휴가를 이렇게 대체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딱 여름 휴가 가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